안녕하세요. 화학의 날개를 달아주는 한쌤의 새빨간 화학2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반응 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가지고 실제 반응 속도를 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평균 반응 속도, 순간 반응 속도, 초기 반응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다음과 같은 반응물 A가 생성물 B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반응 속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 10초 동안 반응물 A는 농도 변화가 0.2몰 농도에서 0.1몰 농도, 그리고 0.05몰 농도가 되는 반응입니다. 생성물 B는 초기 0몰 농도에서 0.1몰 농도, 0.15몰 농도가 되는 반응이에요. 이때 반응 속도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응 속도는 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시간의 변화량분의 몰 농도의 변화량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이너스를 붙는 것은, 그렇죠, 반응물에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있다면 개수로 나눠줘야지만 완벽한 반응 속도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반응 같은 경우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A의 몰농도 변화량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리고 생성물 B로 표현할 때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B의 몰농도 변화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반응 속도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각각의 방법으로 반응 속도를 구했을 때 둘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응물 A로 반응 속도를 구해 볼게요. 시간의 변화는 20초 동안이니까 20세컨, 그리고 나중 농도는 0.05 몰농도고, 그 다음에 처음 몰농도는 0.2 몰농도이기 때문에 A 몰농도의 변화량은 0.05 몰농도에서 0.2 몰농도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0.15 몰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반응 속도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앞에 뭘 붙여준다? 마이너스를 부호를 붙여서 플러스로 만들어준다. 그럼 20분의 0.15 몰 농도 퍼 세크이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깔끔하게 계산하면은 0.0075 몰 농도 퍼 세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성물 B를 가지고 한번 반응 속도를 표현해 볼게요. 생성물 B는 20초 동안 반응이 진행됐고, 그리고 나중 농도가 0.15 몰농도, 처음 농도는 당연히 0 몰농도가 되겠죠. 따라서 이 둘을 계산을 해주면은 0.15 몰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20분의 0.15 몰농도 퍼 세크가 되겠죠. 얘도 깔끔하게 계산을 해주면은 0.0075 몰농도 퍼 세크가 나옵니다. 그러면 반응 속도 A를 가지고 표현한 것과 B를 가지고 표현한 것으로 한번 값을 찾아봤는데요. 어떤 거를 사용하든지 반응 속도는 어떻다? 서로 같다라는 걸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평균 반응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물 A가 생성물 B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아래 두 그래프가 있는데, 반응물 A는 반응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감소하는 그래프이고, 생성물 B는 반응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평균 반응 속도는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 변화량을 반응이 일어난 시간으로 나누어 나타낸 반응 속도입니다. 우리가 전에 반응 속도의 개념을 배웠었죠. 시간의 변화량분의 몰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응 속도를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평균 반응 속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지금 이번 시간에는 반응 속도가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유도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반응물 A의 그래프를 가지고 평균 반응 속도, 즉 우리가 배웠던 반응 속도를 유도해 볼 겁니다. 자, 먼저 T1일 때 농도를 A1이라고 하고, 반응 시간 T2일 때 농도를 A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응 시간 T1에서 T2 사이의 그 간격은 시간의 변화량이 될 것이고, A1에서 A2로 감소한 그 몰농도, 즉 A 몰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반응 속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빼고, 이거는 시간의 변화량이 되겠죠. 델타 t. 나중 A의 몰롱도에서 처음 A의 몰롱도를 뺀 값. 얘는 A 몰롱도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리고 반응 속도를 항상, 그렇죠, 양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앞에 뭘 붙여요?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배웠던 반응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생성물 B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평균 반응 속도, 즉 반응 속도를 유도해 볼게요. 반응 시간이 T1일 때, 그때 몰롱도는 B1, 반응 시간이 T2일 때 몰롱도를 B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반응 시간 간격, 즉 T1에서 T2까지 갈 때의 간격을 시간의 변화량 델타 T라고 할 수 있고요. B1 몰롱도에서 B2 몰롱도로 갈 때 그 몰롱도의 변화량, 얘를 델타 B 몰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반응 속도를 표현해 보면은,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뺀 값, 즉 델타 T, 나중 몰롱도에서 처음 B의 몰롱도를 뺀 값, 즉 델타 B의 몰롱도. 따라서 이 반응 속도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반응 속도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반응 속도 표현했던 그 부분을 다시 복습을 하면서 그 반응 속도 표현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지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반응물 A와 생성물 B를 가지고 나타낸 이 두 수식을 분석해 볼게요. 일단 반응물 A로 나타낸 것, 그리고 생성물 B를 가지고 나타낸 것은 X축에 있는 반응 시간의 변화량분의 Y축에 있는 농도의 변화량입니다. 다시 한번 수학적으로 말해보면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입니다. 이 값은 우리가 중학교 때, 그렇죠, 기울기라고 배웠죠. 즉 평균 반응 속도가 의미하는 것은 각각의 그래프에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물 A의 경우는 이 두 지점, 이 부분을 연결한 이 기울기가 바로 반응 속도고요. 그런데 화학에서는 반응 속도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생성물 B를 가지고 나타낸 이 그래프에서 이 두 지점을 지나는 이 그래프가 바로 생성물 B를 가지고 표현한 반응 속도가 됩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요. 따라서 시간 농도 그래프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 반응물일 때는 그 절대값,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평균 반응 속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응물 A가 생성물 B가 될 때 순간 반응 속도와 초기 반응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순간 반응 속도는 특정 시간에서의 반응 속도를 의미하고요. 만약에 그 특정 시간이 T1일 때 그래프에 점선을 그어서 그 지점을 A 지점이라고 했을 때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순간 반응 속도입니다. 그래서 T1일 때 순간 반응 속도는 A 지점에서 직선의 기울기, 이것이 바로 순간 반응 속도예요. 자, 이번에는 초기 반응 속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초기 반응 속도는 반응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순간 반응 속도가 바로 초기 반응 속도입니다. 반응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그렇죠. 반응 시간이 몇 초일 때? 맞아, 0초일 때죠. 이때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주면 그게 바로 초기 반응 속도가 나옵니다. 반응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기울기는 반응 속도라고 했죠. 즉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응 속도가 제일 큰 지점은, 그래요, 기울기가 가장 큰 초기 반응 속도, 바로 여기가 가장 초기에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다가 기울기 값이 0이 돼 버립니다. 따라서 기울기 값이 0이 되는 지점부터는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그 대신 우리 눈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그렇죠.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응의 진행됨에 따라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하여 반응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초기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표는 탄산칼슘과 묽은 연산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10초 동안 평균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구간을 찾고 그 구간의 반응 속도를 구해보자. 반응 속도를 일단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기체 질량이죠. 우리가 반응 속도는 일반적으로 몰농도의 변화량이 바로 반응 속도인데 몰농도의 변화량 말고도 질량의 변화량, 부피의 변화량 또는 반응 시간의 역수도 반응 속도라고 할 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0에서 10초 구간은 10초 분의 이 두의 차이 0.44g. 얘가 바로 반응 속도가 되겠죠. 자, 10에서 20초는 10초, 간격이 10초죠. 빼주면 0.36g. 20에서 30초는 10초분의 0.28g. 30에서 40초는 10초분의 0.14g. 40에서 50초는 10초분의 0.08g. 그리고 50에서 60초는 10초분의 0.06g. 60에서 70은 10초분의 0g. 그래서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른 구간은 그렇죠. 초기 0에서 10초 구간이죠. 근데 이거는 그렇죠. 그 직전에도 말했겠지만 반응 속도는 가장 초기가 제일 빠르다라고 아까 말했었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계산을 해주면은 0.044g/s라고 우리가 반응 속도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한번 내용을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그리고 맞췄다면은 지금 같이 풀이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화학 반응이 빠르게 또는 느리게 일어나는 정도로 나타내는 것, 그렇죠. 반응 속도죠. 반응 속도는 반응 시간분의 반응물의 농도, 증가량, 감소량, 생성물의 농도, 증가량. 시간에 따른 반응물의 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그렇죠. 평균 반응 속도이고 어떤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반응 속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0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초기 반응 속도가 되겠죠. 네, 지금까지 반응 속도랑 평균 반응 속도 그리고 순간 반응 속도, 초기 반응 속도까지 같이 배워보고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